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 영상에서 이 제격의 주요 논점을 9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요, 사절에서는 재성격의 치운에 대해서 7개의 그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성격의 주요 논점에 그 나머지 2개는 여기 치이운에서 설명을 하고 있질 않죠. 여기 이제 논점에서 9개를 설명을 하고 치이운에서는 7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치이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은 그 논점이 재성격에 있어서 정관이나 칠살이 투관되지 않고 암장되어 있는 경우, 그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격인데 제 성격을 포기하고 칠사를 취하겠다. 취제 취사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두 부분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화 시켜서 이 설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 성격의 이 쉬운 파트에서는 7개의 범주만 아는 공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요, 이 재성격이 칠사를 보면은 재생살이 돼서 제격이 합격이 되죠. 어, 이 재성은 일간의 목숨의 원천인 양명지원인데요. 칠사를 보면 재생살이 돼서 이 재성으로 인해서 일간이 더 극복에 우선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찍 생을 마치면은 내가 먹을 것과 재물을 가져 남겨놓고 죽는 경우가 같아져. 그래서 이때 재성이 재생사를 보면은 나의 목숨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더 곤란함을 더 어, 나한테 어려움이 더 다가오는 형국이 재생살이 되는 거죠. 그걸 제대칠살이라고 하는 거죠. 제격이 칠살을 차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재성격이 칠살을 가지고 있으면 격이 합격이죠. 그러나 이 칠사를 어떤 수단으로든지 잘 관리하고 통제를 하면은 성격이 되는 거죠.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지 상관으로 대사를 하든지 일간인 경우는 상관이 칠살과 합을 하죠. 그것을 상관합살이라고 하죠. 양일간의 경우는 이 겁재, 즉 이 겁재를 양인이라고 하죠. 양인이 칠살과 합을 하죠. 양인 합살. 그래서 이 평관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식신은 식신이든지 상관이든지 여기 양인이 되는 것이죠. 얘네들로 이 칠사를 잘 관리하고 통제를 하면은 재생살 사주가 완성이 되는 거죠. 성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칠살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통제받은 칠살, 통제받은 잘 관리되어진 이 칠살은 정관으로서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오늘은요, 이게 제격의 칠살과 인성을 함께 사용한다. 이게 이 칠살을 통제하기 위해서 식신이나 상관 대신에 이게 인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인성 역시 이 칠살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얘가 있음으로 인해서 칠살을 써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통제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재용살인이 되는 것이죠. 제목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 지난 재성격의 주요 논점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거죠. 제격이 이렇게 칠살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죠. 칠살을 사용하는 일간이 잘 되기 위해서 칠살을 사용하는 경우는 양인격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재성격에도 왜 칠사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느냐?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은 어, 칠살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이 칠살의 폐해, 문제점을 식신이나 상간으로 식신 제살, 상관 대살하는 경우나 양인으로 합살하는 경우에 대응되는 것이죠. 대응되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지 양인으로 합살을 하는 경우를 봤죠. 이 이렇게 재생살 사주에서는 제격이 칠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치유는 식신운이나 상간운은 칠사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운이니까 길한 운이 되는 거죠. 또한 신왕한 운, 비겁운이죠. 얘네들은 이 칠살의 일간을 극하는 스트레스로부터 스트레스 저항력을 즉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내공을 키워주는 운이기 때문에 길한 운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재성운이 오면 재생살이 돼서 안 좋죠. 관살운이 와도 나의 반대 진영이 그 너무 강해지면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인성운이 천간으로 왔을 때 이런 식신이나 상관을 극해버리면 완전히 식신이나 상관으로 제사를 하는 사주에서 인성운이 와서 식상을 극해서 얘네들이 작동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재생살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사주에 남게 되는 거죠. 매우 매우 안 좋죠. 예. 특히 이렇게 재성이 자신의 칠살에 가로막혀 있지만 여전히 재생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재성이 칠살을 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칠살뿐만 아니라 안도 생할 수 있죠. 이렇게 막혀 있어도. A가 만약에 임수다. 그러면은 무토 입장에서는 자신의 칠살을 뛰어넘어서 임수, 이 인성, 제극인을 못 온다고 그랬죠. 제극인은 못 오지만 재생살은 무토가 자신을 극하는 간목이 있어도 재생살을 한다. 그것이 바로 오행의 원리라고 그랬죠. 왜 그러느냐? 지난 영상에서 그 원리를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무토가 자기의 칠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인성은 극할 수 없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재생살은 할 수 있나? 그것은 그 원리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것이 바로 오행의 원리고 어, 우주론입니다. 우주의 동양 사상에서 바라본 그 우주에 관한 관점이고요. 그 존재론이죠. 존재론이자 인간이 인식해야 되는 인식론이자 그렇게 인식해서 어,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자기 그 수양론이죠. 수양론이자 자기가 이렇게 이 원리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실천론이기도 하죠. 소생이 지금 우주론이니 존재론이니 인식론이니 그 수양론이니 실천론이니 이런 거는 전부 다 서경의 홍범편에 보면은 그렇게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홍범편에 보면은 세상에 그 커다란 5가지 법칙, 아니 9가지 법칙이죠. 그래서 홍범구주라고 그러죠. 홍은 커다란, 범은 법이라는 거죠. 법, 원리, 법칙 그런 소리죠. 그것이 9개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범구주죠. 홍범구조의 첫 번째가 이 오행입니다. 오행을 목화토금수가 아니라 수화, 목금토로 돼 있죠. 그래서요, 이렇게 제극인을 인성은 못 오면서 재생살은 할 수 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고 우주의 원리예요. 무트 입장에서는 간목이 자기를 극하는 칠살이죠. 무지막지한 스트레스 상황, 갈등 상황이죠, 이게. 갈등 상황의 극치가 전쟁 상황이죠. 전쟁 하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도 사랑은 한다니까 출산은 하게 돼 있어요.
갈등 속에서도 그것이 음양의 원리이기도 하죠. 총성이 울려도요. 순피입니다. 예. 그게 이렇게 이게 이제 상상의 원리죠. 또 그 논어나 이런 데 보면은 인의 원리이기도 하죠. 행화씨, 살구나무 씨가 싹을 튀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살구나무 씨가 싹을 트는데 포탄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싹을 안 틔우는 건 아니시죠. 그런 원리이기도 한 거죠. 이 원리에 맞게 자기계발해라, 수양을 해라. 그게 보면 서경에 나와 있어요. 수와 목금토에 대응해서 수는 용모라든지 태도라든지 그 바른 그 제스처죠. 행동거지 이런 그걸 단정하게 해야죠. 화는 말하는 거고요. 목은 보는 거고요. 금은 듣는 거고요. 수와 목금 토여서 토는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각각 어떻게 해라 다 나와 있죠. 이게 홍범 구주의 두 번째가 이제 오사고요. 첫 번째는 오행이고 두 번째는 오행에 맞게 군자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될 덕목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오사죠. 그런 걸 해서 나라를 다스려라. 나라를 다스릴 때는 여덟 가지. 그걸 팔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오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황극이죠. 여섯 번째는 삼복이고요. 황극이 수기라고 그러면은 삼덕은 그게 수기 치인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계의죠. 아무 때나 의심스럽다고 개의는 의심스러우면은 점을 치라는 얘기예요. 주역점을 치라는 얘기죠. 근데 주역점을 아무 때나 치는 게 아니라 임금이 의심스러우면 우선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죠. 왜냐면 모르겠으면 이제 대신한테 물어보고 대신도 모르면 일반 백성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신도 대신도 일반 백성도 모를 때에 한해서 주역점을 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결론이 뻔한 사안을 그걸 가지고 주역점을 치면은 주역점은 맞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의고 그리고 여덟 번째가 서징이에요. 이 원리는요, 우주의 원리이자 인간의 그 오장육부의 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나에게 다가올 변화의 조짐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서징이라고 그러죠. 하늘과 함께, 땅과 함께 살다 보면은 그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주역의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홉 번째가 오복과 육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복을 보면은 다섯 가지 복이라는 게 첫 번째가 수예요. 장수, 목숨이죠. 장수, 오래 사는 게 장수할 수 있는 복이 첫 번째고요. 그 보통 이 산주 여덟 글자에 체험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죠. 재물이죠, 재물. 그것도 사주에 체험되어 있다고들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강령입니다. 강. 강은 이제 건강하고 편안하다는 거죠. 여기서 세 번째부터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태어나는 순간 대부분 골격적 테두리가 정해져 있다고 치면 세 번째부터는 건강하고 편안하고 이거 다 본인이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 이 사주가 굉장히 등급이 낮다고 그래도 건강 관리하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강령할 수가 있어요. 건강과 그 편안함. 그래서 군자는 논어나 이런 데 보면은 언제 어디에 처해 있든 상관이 없는 거죠. 즉 높은 지위나 재물이 많고 적음에 공매 일희일비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군자는요. 그것이 성경의 오복 중에 그 강령과 같은 레벨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복이 호덕입니다. 덕을 베풀기를 즐겨하는 것이죠. 이것도 얼마든지 사주는 등급이 낮다고 그래도 얼마든지 어, 어, 덕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고종명이죠. 인생 끝나는 것을 늘 살피고 행동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른바 그 메타인지의 그 지수가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물이나 이런 사회적 지위보다 더 높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남과 어,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복 중에 에, 첫 번째가 장수하는 거고 두 번째가 재물복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주에 의해서 다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치면은 오복 중에 나머지 강령과 덕을 베푸는 걸 즐기는 거, 그리고 인생 마칠 것을 늘 성찰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고종명. 오복 중에 삼복은요, 개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개인이 얼마든지 그 복을 축복, 거기에 복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쌓을 수가, 빌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복을.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사주니 뭐니 그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런 쪽으로 타인과 함께 살아가고 삶이 기쁘고 인생이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느낄수록 이런 지물이나 사회적 지위, 이런 사주가 어떠해졌전에 이런 거보다 더 깊은 아까 서경의 지금 그 홍보 구조를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어, 그 중요도가 시프트 되죠. 소생의 경우는 완전히 이런 사주보다 이런 서경이나 이런 뭐그 도덕경도 좋죠. 그런 쪽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자의 이론은 일종의 그 술법이죠. 일종의 조금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 단순히 이 사주 이론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 인생의 원리가 이런데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이런데 그래서 재성과 재성격에 있어서 칠살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보면은요. 이렇게 칠살을 인성으로 화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게 이 재성의 천간으로 뜨면은 안 좋게 되는 거죠. 이 인성을 재극인을 하기 때문에 안 좋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 태어난 토는 이걸 만나면은 아주 유용하다는 거죠. 이 인성이 이 조국까지도 겨울에 토기 때문에 토는 깍깍 얼었죠. 물은 차고요. 그거를 녹여주는 것이 인성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주가 귀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미 지난 영상에서 재성격의 주요 논점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 심 선생뿐만 아니라 서 선생도 모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 선생이나 심 선생이나 이 재성이 천간으로 투출되면은 제극인을 받아서 인성이 망가진다. 단 이거는 있죠. 어, 자평진전에서는 이 정화 인성이 상신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적전수를 따르는 서 선생 입장에서는 인성이 용신이 되는 거죠. 용신이. 그게 중요한 거죠. 이 프레임워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평진전식으로 보면 용신은 격이 용신이죠. 해수가 용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격공용신이다 하는 거고. 이 상신은 용신을 보필하는 글자가 상신이죠. 그리고요, 상신은 격을 완성시켜주는 글자가 상신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 상신과 적천수의 용신은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모두 다
적천수의 용신은 자평진전의 상신이다. 그렇게 표현은 할 수가 없다고 누누이 설명드린 바가 있죠. 이거는 접근 방법의 차이죠. 뭐가 더 효율성이 있느냐. 소생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이게 더 낫다고 보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려우나 공부할수록 더 쉽게 다가온다. 반면에 여기는 처음에는 쉬운 듯하나 갈수록 헷갈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론은 공부해 나갈 때 같이 봐야 되는 일이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소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프레임워크로 보고요. 세부적인 거 요걸 검토를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대부분은 이거 거치지 않아도 결론이 빠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수한 경우는 함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주역까지 이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시켜서 주역으로까지도 분석을 합니다. 소생의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참고로 주역으로 전환시켜놨는데 그다지 적중률이 많지가 않더라. 그건 이 시의 문제입니다. 소생이 그걸 눈에 해보면요. 기성세대인 경우는 이렇게 그 주역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대정수에 의한 방법이든 아니면 하도락서의 원리에 입각해서 주역계로 전환을 시키든 간에 이 청간과 지지의 숫자를 배속시켜서 그 주역계를 산정하기 때문에 시가 이렇게 달라지면은 숫자가 달라지죠. 그래서 주역계가 환하게 달라요. 소생이 이렇게 보니 비교적 이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세대들의 경우에는 그 기성 세대들보다 주역계의 적중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게 대부분 우리 기성세대들이 몇 시일 것이다 하지 대부분 정확한 시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대부분입니다. 그런 문제를 이제 감안을 해야죠. 물론 이제 시를 추정하는 것도 실력이죠. 그 말씀은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재성격이 칠살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그 치운을 보았다는 것이죠. 어떤 운이 길한 운이냐. 평진전의 원문을 보면 재성격이 칠살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즉 이때 칠살에 인성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칠살이 이 화살이 돼서 즉 통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운을 보면은 인수가 왕한 운을 가장 마땅하게 이게 인왕운 즉 인성을 왕하게 하는 운이 가장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면에 재성운은 반드시 기피한다, 꺼린다, 싫어한다는 거죠. 여기 반드시라는 표현이 있죠. 왜 그러냐? 제극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주에서 아주 겨울에 태어난 토로서 칠살이 있고 인성이 있으면은 이 인성이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재성운이 아무리 재성격이라도 천간으로 떴다. 그러면은 이 인성이 망가지는 거죠. 인성이 망가지면은 이 재생살만 사주에 남는 거죠. 살이 더 커지는 형태로. 그래서 일간이 힘들어지는 형태로 남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재성운을 보면 반드시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인성이 왕한 운을 가장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면 정관이나 평관운은 어떠한 얘기냐? 인성운은 물론 좋죠. 얘들이 와도 여기 인성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아요. 이 점이 차이가 나는 거죠. 칠사를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 상관으로 대사를 하든 양인으로 합사를 하든 그 경우와 식신으로 제사를 하는 경우나 상관으로 대사를 하는 경우 이때는 칠살 운이 오면은 식신 상관으로 그 통제해야 되는 상대방 세력이 더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일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식신 상관으로
거기가 버거웁게 되는 경우가 큰 거죠. 재성운이와도 안 좋게 되는 거죠. 이 점이 식신으로 제사를 하는 경우나 상간으로 대사를 하는 경우에 이 관살이 운이 오면은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칠살을 인성으로 설계시켜서 화살을 하는 이런 칠살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이런 제격의 칠살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관운이나 칠살운은 인성을 생해주니까 좋은 운이 된다는 거죠. 그 점이 식신제살이나 상관대살하는 경우와 차별화가 되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얘네들은 좋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식신으로 제복시켜야 될 그 힘이 더 커진 거죠. 상관이나 식신이 얘네들이 오면 어떠냐. 이 칠살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인성으로 화살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상운이 와도 이렇게 제복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임의적이다. 이거는 배합에 따라서 다르나 대체로 괜찮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식상운이 천간으로 오면은 천간에 있는 인성 때문에 식상의 그 활동 범위가 축소됩니다. 축소돼서 얘네들이 칠사를 극한다는 의미가 사실상 적게 져요. 이 평가는 식상으로부터 이게 통제받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이때 인성 때문에 그런 거죠. 지지로서 오면은 천간에 있는 인성 이런 거죠. 이렇게 식상이 이제 지지로 왔죠. 지지로. 지지로 오면은 어, 천간에 있는 제사를 못 하죠. 지지는 정하기 때문에요. 언제 하느냐? 여기 경금운이나 그 신운, 유년에서 왔을 때 그때 제사를 하는 거죠. 제사를 해도 제한적인 거죠, 이게. 이 정화가 있어서. 그래서 크게 해볼 건 없어요.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식신으로 그 제사를 하는 경우나 상간으로 대사를 하는 경우에 관살 운이 오면은 그다지 이로울 바가 없는데, 이 칠사를 인성으로서 화하는, 화살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왕하면 좋은 경우니까 이때 관살 운이 오면은 아주 좋게 된다. 이 점이 식신제살, 상관대살 하는 경우와 이 화살하는 경우에 분명한 차이가 된다. 그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기에 임계수가 왔다. 이게 재성이 우위로 떠서 이렇게 임이 오면은 정임 합을 하죠. 개수가 오면은 이걸 정화를 극하죠. 안 좋게 되는 거죠. 보통 이 정화를 상대방을 묶을 때 뭐가 더 이게 좋은 이게 정화가 기신이라고 그러면은 합으로 기신을 합반시키는 게 가장 좋죠. 극하는 것보다. 합은 자발성 때문에 그래요. 기신이 스스로 알아서 합하노라고 작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길신이 합반되면은 아주 더 나쁜 거죠. 길신이 합을 당하면은 더 흉한 거죠. 길신이 극을 받는 경우거든. 그러니까 임운이 개수운보다 더 나쁘게 되는 거죠. 더 정화가 작용을 못 하니까요. 그리고 개수가 오면 이렇게 을목이 천간에 두 개씩이나 있어서 음, 설기가 되죠. 그리고 이게 강하게 온 운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개수가. 이런 정도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뭐 크게 좋지도 않지만 그러나 임운이 오면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정돼 있죠. 이걸 전제로 이에 대해서 설하고 선생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서 선생이 평주를 보면은 월령이 재성이고 천간에 칠살과 인성이 투한 경우다. 그렇죠. 월이 재고 칠살과 인성이 투했죠. 그래서 인성으로서 화살을 하는 것을 용신으로 삼는다. 결국은요, 인성으로서
이렇게 화살을 하는 것을 용신으로 삼는다. 정화, 인성을 용신이라는 게 인성이. 정화가 용신이라 소리를 늘 이렇게 서선생 표현은 이런 게 자주 나오죠. 즉, 자기는 자평진전 이론으로 풀지 않고 적천수 이론으로 푼다. 풀었다. 그 얘기죠. 그랬어요. 재성이 칠살의 왕암을 생하죠. 그렇죠. 재성의 칠살의 왕암을 생하죠. 이렇게. 이게 이제 천수식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재성격이기 때문에 칠살을 재생사를 한다. 지지에 있어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평진전에서는 청가는 동하고 지지는 정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월용이다 보니까 이 원리를 잘 모르고 월은 청간으로 생극제화를 한다. 월영만. 다른 지지는 못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건 자평진전 이론이 아니에요. 자평진전 원문을 많이 안 읽어서 그래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요. 제 성격이 이렇게 칠사를 보면은 칠사 얘가 해수로부터 기운을 생극제어를 얘는 하니까 기운을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얻어가는 거지 을목이. 그러면 이게 이걸 표현하기 나름인데 꼭 재생살 이렇게 재생살 수생목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평진전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적천수적 표현이지 이런 게. 제가 사려왕한 것을 생한다. 이게 이런 그런 걸 유념해서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단지 칠살로 논해야지 제로 논해서는 안 된다. 이거 지난 영상에서 말했죠. 이게 지극히 이제 이게 나중에 자평진전도 알고 적천수도 알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데 이거 이 논리로 얘기했죠. 지난 영상에서 뭐 합을 하고 죄를 남긴다. 합사를 하고 존재한다. 그런 식의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칠살이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인성이 용신이 되므로 인성이 용신이 저평진전에서 용신을 되면은 용신 운이거나 용신을 생해주는 운이 시신이 되는 거죠. 고로 인성이 왕한 것이 가장 마땅하다. 인성운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요, 제 운을 보면은 인성을 파괴함으로 반드시 기피한다. 이거와 똑같죠. 인성이 왕한 운을 최고로 좋아하고 제 운은 반드시 기피한다. 나쁜 운이다. 제 운은. 똑같죠. 이게 용신이기 때문에 적천수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식신이나 상간의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식신이나 상간의 그 마땅함과 기피함을 보면은 반드시 사주의 배합을 봐야 된다. 배합에 따라서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를 보면. 그래서, 제격편에서 얘기한 조실랑의 그 사주를 보면 요 사주죠. 보면은요. 기쁜 것은 재성이 지지에 암장돼 있어서 투관되지 않은 경우다. 재성이 지지에 있어서 좋다는 얘기예요. 천간으로 투관이 되면은 이 인성을 망가뜨리죠. 임수가 투관되면은 정임 합을 해가지고 이게 정화가 합반되죠. 완전히 사주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지지에 있어서 좋다는 거죠. 천간으로 투관되지 않아서. 따라서 이렇게 인운이 오면은 망하는 거죠. 제가 투관돼가지고 완전히 정임합을 해가지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살인이 상생을 한다. 이렇게 투관되지 않아서 칠살 살인이 목생화 화생토 살인 상생을 한다. 그래서 인성으로서 화살하는 것이 용신이다. 인성으로서 이 살을 변화시키는 것이 설기시키는 것이 용신이다. 즉 정화가 용신이다. 자평진전에서 이걸 상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용신은 해수가 용신이죠. 격국 용신. 갑을운이 오면은 어떠냐? 이게 관살운이죠. 이 갑은 정관이고 을이 이제 칠살이죠. 이거는 관살은 인성을 생하기 때문에 매우 좋다. 매우. 이 관살운이 오면은 인성을 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생이 아까
재생살 사주에서 식신이나 상간으로 칠사를 관리 통제하는 경우와 비교하면은 식신 식신으로 제살이나 상간으로 대살을 하는 경우 관사로 운영하면 그다지 유익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이 칠사를 인성으로서 화살을 하는 경우, 요 경우죠. 요 경우는 관살 이렇게 가문, 을운이 와도 매우 좋다. 여기 되어 있죠. 매우 아름답다. 이 점이 식신, 제살, 상관, 대살을 하는 경우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거죠. 신유는 어떠냐? 이게 식상운이라는 얘기죠. 신유는 비록 식신 상관이 재를 생하고 칠살과 당을 함께 하나 식상이니까 식신 상관 이게 식신 생재 재생살 한다는 얘기죠. 지금 신유운 해가면서 이게 신이 금생수 또 수생목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이게 접천수시적 표현 때문에 헷갈리게 하는 거죠. 이게 이 운이 꼭 평진전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신은 유운이 와도 금생수 지지는 않는다 그랬죠. 지지는 생극작을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우운에서 올 때는 이걸 따지고 있어요. 서 선생은. 이 점이 이제 자평진전보다 그 적천수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지도 꼭 삼극적으로 하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식신이 재를 생하고 칠살과 또 재는 칠살과 같은 당이 된다. 금생수 수생목과 같은 당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 비록 원국에 인성이 있어서 그 칠사를 화하면은 여기 인성이 있어서 칠사를 화하면은 비록 길한 우는 아닐지라도 또 장애는 없다. 이게 신유운 식신상관 우운을 보면은 이게 인성이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다. 문제되는 건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겨울의 토는 조우까지 감안하면 더더욱이나 가치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식상우는 이게 관사로는 아주 매우 좋다고 그랬죠. 재운이 천간으로 오면 이게 제거긴 받아서 완전히 망하는 거. 식상운이 와도 얘들이 천간으로 오면은 그렇게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인성으로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경금이나 신금운이 와도 이 정화로부터 그걸 받아요. 그걸.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큰 이게 장애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경금이나 신금 와도 이 칠사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그 힘이 그렇게 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지로 왔으면은 이게 이제 이게 원칙적으로 자평진전에서는 지지는 생각자를 않는다. 그렇게 알아두는 것이 편합니다. 이런 논리를 신금, 유금, 식상운이 왔을 때는 이럴 논리적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인성이 와서 화살을 하기 때문에 장애가 안 된다. 이래놨거든요. 이걸 공부가 짧은 사람에게 더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꼭 지지가 생각제어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길한 운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렇게 신년이 와서 경금이 왔다. 유년에서. 그러면 지금 이 식상에 이게 좋은 운이라고 했거든. 아까 갑을 을은 이게 칠살이나 정관이 좋은 운이 됐는데 경금으로부터 이 을목이 경금이나 신금으로부터 을목이 좋은 글자가 손상을 받아서 아름답게 되지가 못하는 거죠. 이게. 솔직히 보면은. 그러나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이래 놨거든요. 그러나 좋은 운은 아니에요. 좋은 운은 물리적으로. 그런 게 있고요.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해서 이 원리를 완전히 알고 있으면 이제 이 그 서선생의 논리의 그 허점이라고 그럴까요? 표현상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 부드럽지 못하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실력이 늘었다는 거죠. 개미운은 길하다 그랬거든요. 개미운이 여기 길하대요. 개운 어떻게 이게 재운인데
재우는 이게 반드시 나쁘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서 개운이 길하냐? 흉하지. 좋을 수가 없어요. 이 표현이 개미운이 길한 것은 개수가 자신의 묘에 깔고 온 거거든. 굉장히 약하게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다 대고 칠살이 두 개나 있어서 이 칠살로부터 이게 그 재성이 그 다 설기를 당해서 재성이 힘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정화를 극하는 게 미약하죠. 미약해. 약하게 온데다 대고 을목이 있어서 설기를 당해서 정화를 극하는 게 굉장히 약하다. 그런데요. 이게 아, 대- 지금 개대운에 5년에 개해년이 왔다고. 그러면 굉장히 흉해집니다. 그런 때. 그게 이제 대운에서 약하게 왔는데 그 새 유년에서 개해년으로 강하게 왔잖아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인성이 망가진다는 거죠. 개해년이 오면은 이게 봐요. 해년이 오면은 이게 뭐 해해 형도 될 수도 있지만 해가 오면은 햄이 공합도 해요. 공합을 해서 얘가 동을 하면은 이게 해 미역이지 칠살이 준동할 수가 있어요. 칠살이 준동되는 그 해에 그 유년에서 오는 개해년의 그 개수로 인해서 정화가 꺼지면 요런 때 일이 발생합니다. 어디 다치거나 입원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이렇게 올바르지가 못한 거죠. 좀 꽁꽁. 왜 서선생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미토 때문에 약하게 왔다 이거죠. 그러면 임우는 정임합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흉하다, 뭐 완전히 반드시 안 좋다. 임운이. 그럼 임운도 오화 이렇게 약하게 온 거 아닙니까? 예, 약하게 왔어도요. 이때는 이 오화를 한번 봐요. 여기 이 해, 해가 지배하고 있는 거기에서 오화가 있으면은 이거 오화는 굉장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령을 얻어서 온 애거든. 원령뿐만 아니라 일시까지. 그래서 임수는 굉장히 파워풀한 이게 오화만 보면 약한 것 같으나 이 오화의 동태를 지지연으로 놓고 보면은 오화가 약한 거죠. 여기 미토는 봐요. 미토는 햄이 공합을 해서 칠사를 강화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 간목, 을목이 괜찮다고 했거든. 그래서 미토가 작동할 때는 괜찮아요. 그게 인성이 안 다치니까 괜찮은 거죠. 인성이.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자평진전의 좀 흠이라고 볼까요? 이게 유년과 함께 적시해 놓은 그런 경우가 그 없죠. 거의 없습니다. 이게 평주나 거기에는 가끔 나오는데 대부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공부 뭐 이 정도만 해도 정말 그 심플리스트 베스트죠. 아주 탁월한 책이에요. 어, 유사 이래 이게 명리서적 중에 이런 탁월함이 없었던 거죠. 대부분 자평진전 그 정확한 논리조차 이해 못하고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격을 제대로 찾아내지도 못하는 분들이 자평진전을 조금 뭐라 할까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까요? 인정을 안 쳐. 진가를 모르니까 인정을 않는 거예요. 예, 이게 보면요. 이문이 오면은 칠사를 화하는 그런 인성을 그 인성이 용신인데 그걸 파괴한다. 이걸 그렇죠. 인성을 이제 합반시켰는. 그래서 이것이 소위 재혼을 만나면은 반드시 꺼린다고 하는 것이 이 경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여기 개미 대우는 뭐 길하다 그랬는데 약간 은미열 그 대목이 있죠. 이 개대우.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은 한자 한자를 이 사주 8글자에 대합시켜야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요 경우 보면은 여기 가본과 을목운, 관살운이 이렇게 칠살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살운이 와도 매우 좋다. 이거는 식신상관으로 제사를 하는 경우에 그 경우와 차별화가 된다. 이 경우는 안 좋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제압해야 될 세력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때 어, 섣불리 얘네들이 왕신이 돼버리고 어, 식신이 어떻게든지 약화가 돼가지고 연운에 의해서 약화가 된다든지 그럴 때 잘못 건드리면은 이제 왕자가 발하는 거죠. 그래서 다치게 되는 수가 벌어지는 거죠. 인성이 있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이런 소송에 이제 그 유년원을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 원국과 대운의 관계를 자유자재로 이해를 해야만 이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유년운을 말씀드리면 더 헷갈리죠. 그런 이 때문에 가급적 유년운은 그 관련되는 부분에서만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그와 관련해서는 또 설명드릴 바가 그런 영상을 올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예, 드디어 이제 4절까지가 끝났죠. 1절, 2절에서는 이제 정관격의 논점을 봤고요. 정관격의 치유운을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봤죠. 이거 반드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정관격인데 어떤 카테고리에 있느냐. 그 사주를 딱 보면 또 재성격은 이론은 9개로 설명을 했지만 치유운의 카테고리는 7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를 이게 구구단 애우듯이 그 논리를 꿰고 있어야 됩니다. 꿰고 있어야만 그런 상태 하에서 이제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갖추어져야만 기본적으로 생각할 그 힘이 있다고 볼까요? 연구의 힘이 생기는 거죠. 논리의 흐름을 알고 나서 이제 유년하고 다른 책하고 비교해서 왜 이 사주가 어디가 이상하고 왜 좋다고 나쁘다고 하는 그 견해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중요하죠. 아주 대부분 자평진전에서 격을 찾는 원리, 그게 이권이 자평진전의 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그 기본적인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4권, 5권에 다 총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모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권에서는 구체적인 사주를 가지고 노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주를 가지고 온 건 전부 다 4권과 5권에 다 있어요. 그래서 4권과 5권을 위주로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1, 2, 3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충실히 반복적으로 봐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4, 5권의 내용의 흡수력이 좋아집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는요, 예, 드디어 인수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